네, 오늘은 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관한 중요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세대와 다가구는 건축법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한마디로 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호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호가 있지만 다가구는 그냥 집 한 채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외형상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빌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층수입니다. 다가구는 3계층 이하고요.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부분이 4계층인데 저게 다가구 주택이다.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다세대가 됩니다. 4계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건축법 규정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은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냥 집 한 채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은 집 한 채이기 때문에 이 호실별로 개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집 전체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고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개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 다른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5계층은 어떻게 하냐? 5계층은 다세대가 아니라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4계층이 주택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연립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다가구와 다세대 구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바닥 면적이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로 같습니다. 이 얘기는 외견상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4층일 경우엔요, 주택으로 쓰는 게 4층일 경우엔 그건 무조건 다세대입니다만 이 3계층일 경우에 그건 다가구일 수도 있고 또 다세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다가구와 다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등기를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요. 다세대는 호수마다 각 개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세대도 각 호수마다 동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빌라 같은 거 신축할 경우에는요, 그 건축주가 이 각 호수별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그럴 경우엔 등기를 때도 언뜻 보면 헷갈립니다만 다세대는 어디까지나 각 호실마다 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른 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 건축법 규정까지 굳이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걸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세금에 있어서 이 다가구와 다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것만 있다 그러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게 되면요, 다른 요건이 맞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도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전체를 비과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세대는 10호가 있다고 하면 그 10호를 동일인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동일인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전체를 팔 경우에 한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9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최종 1주택이 된 뒤 2년 동안 새롭게 거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이 집이 다가구냐 다세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면 한번 놀라실 겁니다. 자,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호가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11억 원에 사서 23억에 파네요.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요, 그분은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9,900만 원 정도, 1억이 안 됩니다. 양도 차익이 11억 원이지만 양도세는 1억이 안 되는 많지 않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또 그 주택을 무려 10년이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치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세대로 바뀌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10호에 대해서 한 호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요. 나머지 9호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무려 7억 9천만 원, 거의 8억 가까운 돈이 양도세로 나오게 되죠.
양도세가 1억이 8억이 됐다. 8배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다세대냐 다가구냐라는 조그만 차이 때문에 바로 이 엄청난 세금의 부담 차이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주택을 4개층을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어서 그거는 다세대로 분류가 됐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3계층만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요. 다세대를 다가구로 요건이 맞는다면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집을 팔 경우에 용도 변경 후 반드시 2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 다세대 주택을 가진 분은 한마디로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다주택자인 분들은요, 올해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죠. 따라서 이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요, 용도 변경 후 2년을 기다리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 변경한 경우에 장특공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때 장특공제도 처음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 후부터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즉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꿔서 1주택자가 된 다음부터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만 이 장특공제에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세대와 다주택과 관련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으로 쓰고 있는 것이 3계층 이하면 다가구고요. 그리고 4계층이라 그러면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보시죠. 저 경우에는 4계층을 쓰고 있는데요. 1층에는 상가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2, 3, 4층은 주택을 쓰고 있습니다. 상가 겸용주택이라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1층에 슈퍼마켓이 있고 2, 3층은 임대를 주고 4층은 주인이 거주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저 경우에는 주택을 3계층만 쓰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팔 경우에 전체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면 도로에 들어가면요, 저 1층 상가가 세가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1층을 집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집을 팔 때는 문제가 됩니다. 왜죠? 4계층을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을 팔 경우에는요, 저 양도세 비과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층이 세가 잘 안 나가서 주택으로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경우네요. 1층을 쪼개서 일부는 상가를 좀 주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저 경우에는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거는 다세대입니다. 4계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저건 다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옥탑입니다. 옥탑방이라 그래서 이 옥상에다 조그맣게 집을 짓고 거기다가 세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옥탑은 대부분이 건축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나중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저 그림 보시면요. 이 3층이 주택입니다. 저건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저 집주인은 3층에 아마 거주하고 있을 저 집주인은 나는 1주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3층 위에다가 자그마한 옥탑을 올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 경우에는 집이 3계층이 아니라 바로 4계층이 됩니다. 1, 2, 3, 4계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거는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양도세가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작년에 조세심판원에도 여러 건의 심판 청구가 올라갔고요. 또 이 옥탑방 주인분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이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 옥탑방이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옥탑방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저 옥상 면적의 8분의 1 이상을 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 옥탑을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옥탑이 있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 전기 계량기가 있는지 그리고 냉난방 장치가 있는지 한마디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 거주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 옥탑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실질 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해피한 경우입니다. 저 경우는 주택을 4개층이 있네요. 그런데 저 경우는 당연히 다세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면 제일 밑이 지하입니다. 지층입니다. 저럴 경우엔 지층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3계층만 주택으로 봐서 다가구가 가능합니다. 저기서 지층은 진짜 지하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요. 이 지표면에서 절반 정도가 묻힐 경우에 또 지하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지하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다가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을 필로티로 써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주택으로 안 봅니다. 비록 그 주차장을 그 위에 사는 주택분들이 주차를 하시겠지만요, 1층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그것도 주택으로 안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상가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들은 상가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1층에 슈퍼마켓 같은 상가를 두고요, 2, 3, 4층에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 겸용주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상가 겸용주택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원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있지만요, 이 상가는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 상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상가보다 조금만 면적이 크기만 하면요, 이 상가주택은 그냥 주택으로 봐서요, 그 집을 팔 때 집뿐 아니라 상가 부분까지 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도세 비과세를 주지만요, 그 1층에 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가 양도세를 물리게 됩니다. 저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는 4층짜리인데 1, 2층을 상가를 주고 있고 3, 4층을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집이 면적이 약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7.5억 원에 저 상가주택을 샀고 15억 원에 파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은 7억 5천만 원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보유를 했고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저럴 경우에 올해 저 집을 팔게 되면요, 전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7억 5천만 원이나 양도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00만 원이 좀 넘는 정도네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 팔게 되면요, 집은 여전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만 저 상가분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1억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양도세 차이가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이 상가주택에 대한 다수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